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늘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산삼을 찾고 이름 모를 귀한 약초를 구하려 애쓰지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명의 허준 선생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불멸의 의서 동의보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처방 속에 등장하는 약재들, 그것들은 깊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마주하는 시장통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들이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의 서재로 초대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선생님께 직접 듣는 산삼보다 귀하고 만병통치약보다 값진 내 몸을 살리는 5가지 채소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채소의 효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자연과 호흡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는지에 대한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기대앉으시거나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옛 지혜의 깊은 우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아담한 한옥, 그곳에 백발의 노이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 마치 사람의 오장육부를 꿰뚫어 보는 듯 합니다. 그분이 바로 허준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시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자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 신비한 약을 물으러 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네. 진짜 보물은 늘 발밑에 있는데 그것을 밟고 지나가며 먼 산만 바라보니 말이야. 허준 선생님은 서재 한쪽에 쌓인 동의보감 권수를 쓰다듬으며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귀한 약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주변에 흔한 풀과 채소로도 충분히 병을 고치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네. 자연은 공평해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장 흔하게 만들어 두셨지. 자네 산삼이 왜 귀한지 아는가? 구하기 어려워서 귀한 것이네. 하지만 내 몸을 살리는 진짜 귀함은 매일 내 몸에 스며들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그것에 있네. 우리 땅에서 자란 채소들은 사계절의 정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네. 봄의 생명력, 여름의 열기, 가을의 결실, 겨울의 인내심. 이것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자, 이제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권했던 그 은하디은한 기적의 채소 5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주겠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을이면 밤마다 가득한 물 안에. 사람들은 물을 그저 김치 재료나 국거리로 생각하지만 동의보감에서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천연 소화제이자 해독제, 그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훌륭한 약재였네. 옛날 한고을에 유난히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는 양반이 있었네. 온갖 귀한 약을 다 먹어봐도 트림이 꺼걱꺼걱 나고 뱃속에 가스가 차서 잠을 못 잤지. 그 양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처방전 대신 그저 매일 저녁 생물을 한 토막씩 씹어 드시게라고만 했네. 양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지.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맑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네. 뱃속에 더부룩함이 씻은 듯 사라지고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왜 그럴까? 무에는
우리 몸의 소화력을 돕는 전분분의 요소가 가득하네. 옛 사람들은 고기를 먹거나 채했을 때 동치미 국물을 마셨지. 그것이 바로 무의 소화력을 이용한 지혜였네. 특히 겨울 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제 몸 안에 당분과 영양분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네. 어르신들, 요즘 자꾸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시다면 이 허준의 말을 믿고 물을 드셔보십시오. 무는 배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사귀는데 탁월하네. 물을 얇게 썰어 꿀에 절여두었다가 그 즙을 한 숟가락씩 드시면 웬만한 기침약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첫 번째 산삼, 무의 비밀이라네. 자, 이제 두 번째 보물을 소개해야겠네. 한국 사람이라면 하루도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것. 바로 마늘이라네.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싫어하지만 동의보감에서 마늘은 대산이라 불리며 우리 몸의 전기를 북돋우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최고의 강장제였네. 자네 웅녀 이야기를 아는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네. 마늘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DNA에 깊이 박힌 생명력의 원천이지. 옛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마늘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네. 마늘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고 이 용기가 생기며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지. 마늘의 그 아리고 매운 맛, 그것이 바로 비밀이네. 현대 과학은 그것을 알리신이라 부르더군. 이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네. 우리 몸속의 나쁜 세균을 잡고 피를 맑게 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지. 어르신들 혈압 걱정, 혈관 걱정 많으시지요? 매일 익힌 마늘을 두세 쪽씩 드셔보십시오. 마늘은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네. 다만 생마늘은 위장에 너무 강하니 꼭 익혀 드시게. 구워 먹거나 쪄서 먹거나 꿀에 절여 먹어도 좋네. 마늘은 밭에서 나는 황금이네. 이 황금을 매일 밥상 위에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병장수의 첫걸음이지. 무와 마늘, 이 흔한 것들이 몸을 살린다는 사실에 놀라셨는가?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네. 세 번째 채소는 밭도 필요 없네. 길가에 천지에 널려 있는 풀이라네. 바로 쑥일세. 자네는 쑥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았는가? 아무리 밝혀도 돌 틈 사이에서도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미는 것이 쑥이네. 나는 이 쑥을 볼 때마다 우리 백성들의 질긴 생명력을 보았네. 동의보감에서 쑥은 애엽이라 부르며 여성을 위한 최고의 약이자 우리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는 따뜻한 태양 같은 존재였네. 옛날에 몸이 찬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나는 늘 쑥을 처방했네. 수쑥을 다려 먹거나 쑥으로 아랫배에 뜸을 떴지. 쑥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해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네. 몸이 따뜻해지면 만병이 사라지는 법. 특히 어르신들 손발이 차고 무릎이 시리시다면
쑥이야말로 산삼보다 더 간절한 약이 될 것이네. 길가에 흔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게. 그 흔함 속에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으니. 자, 이렇게 세 가지 보물을 만났네. 소화의 보석, 무, 강장제의 황금, 마늘, 온기의 태양수. 하지만 진짜 비장의 무기 두 가지가 아직 남아있네.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세. 무의 시원함과 마늘의 열기, 그리고 쑥의 온기까지 우리 몸의 삼박자를 맞췄으니 이제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차례라네. 자네는 피가 맑아야 산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우리 몸을 흐르는 피는 강물과 같아서 이 강물이 탁해지면 온갖 병마가 그곳에 둥지를 틀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뚫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의 핵심이네. 이제 내가 아껴둔 네 번째 채소를 소개하겠네. 그것은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화신, 연근이라네. 연꽃을 보았는가? 그 화려하고 고고한 꽃은 사실 깊고 어두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네. 연근을 쓱 썰어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 사람들은 그 구멍을 보고 웃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우리 몸의 혈관처럼 보였네. 동의보감에서 연근은 우절이라 불리며 멈추지 않는 피를 먹게 하고 뭉친 피를 풀어주는 데 으뜸이라 기록했네. 옛날 코피가 멈추지 않아 실신지경에 이른 어린아이가 있었네. 온갖 약을 써도 소용없었지. 그때 내가 처방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연근즙이었네. 신선한 연근을 갈아 그 즙을 마시게 했더니 거짓말처럼 피가 멎고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 연근은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독이 없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 피를 만드는데 이만한 것이 없네. 어르신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잘 안 오시나요? 연근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기능을 돕는 효능도 탁월하네. 연근을 살짝 데쳐 졸여 드시거나 말려서 차로 끓여 꾸준히 드셔보시게. 진흙 속에서 정화의 힘을 길러온 연근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채소네. 이것은 사실 우리 땅에 들어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효능만큼은 내가 보증하는 식탁 위에 불로 초라네. 바로 양파지. 내가 살던 시대에는 흔치 않았으나 이 녀석의 성질을 가만히 살펴보니 마늘과 닮았으면서도 그 쓰임새가 훨씬 넓더군. 양파를 까본 적이 있는가? 까도 끝이 없는 그 겹겹의 층. 그것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층층이 보호하는 갑옷과 같네. 서양에서는 매일 양파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지. 양파는 특히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기가 막힌 효능이 있네. 요즘 세상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달이지. 기름진 음식과 달콤한 것들이 피를 끈적하게 만드네. 이때 양파는 구원투수와 같네. 양파의 매운맛 성분인 유아릴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특히 양파 껍질 절대 버리지 마시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수십 배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어. 물에 깨끗이 씻어 차로 끓여 마시면
혈관이 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게야. 자, 이제 5가지 채소를 모두 말했네. 무, 마늘, 쑥, 연근, 그리고 양파. 어떤가? 모두 시장에 가면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이지?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생명의 무게는 황금보다 무겁네. 내가 평생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일세. 약으로 병을 고치기 전에 음식으로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어르신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몸은 결코 살아나지 않네. 화우 치밀어 오르면 피가 마르고 근심이 깊으면 비위가 상하지. 음식을 약으로 삼되 그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마음이 가장 큰 보약이라네. 자네들도 이제 알겠는가? 산삼은 멀리 있지 않네. 매일 아침 우리 밥상에 오르는 그 채소들이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10대 장생일세. 하지만 사람마다 몸의 기운이 다르니 이 채소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궁금할 게야.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5가지 채소를 활용해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허준표 보약 레시피와 함께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궁합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네. 이것만 알아도 평생 병원 갈 일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야. 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지혜의 장으로 넘어가 보세.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하네.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 채소들이 저토록 귀한 것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게야. 하지만 아무리 귀한 보석도 갈고 닦지 않으면 돌멩이에 불과하듯 아무리 좋은 채소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꿀이 될 수도 있다네. 어르신들, 요즘 기력이 붙이고 소화가 안 돼요. 고민이 많으시지요? 걱정 마시게. 이 허준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뚝딱 만들 수 있는 천연 보약 레시피를 지금부터 공개하겠네. 이 레시피들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부드럽게 보듬고 굽은 기운을 펴주는 기적의 처방전이라네. 첫 번째는 바로 가을 물을 활용한 묵꿀즙이라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해. 싱싱한 물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채 썹니다. 그리고 깨끗한 유리병이나 단지에 물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꿀을 한 숟가락 붓습니다. 다시 물을 깔고 꿀을 붓고 이렇게 켜켜이 쌓은 뒤 뚜껑을 닫아 서늘한 곳에 사흘 정도 두게나. 사흘 뒤 뚜껑을 열어보면 무에서 나온 맑은 즙과 꿀이 어우러져 달콤하고 알싸한 향기가 진동할 게야. 이 즙을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보시게. 400년 전 내가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던 수많은 백성에게 처방했던 비밀 병기라네.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들어 겨울철 감기 걱정은 싹 사라질 것이야. 두 번째는 기력이 없고 손발이 찬 어르신들을 위한 마늘 양파 조림이라네. 마늘과 양파는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짝꿍이지. 만드는 법도 아주 쉬워.
깐 마늘과 양파를 10일 비율로 준비해서 양파는 굵게 채를 썰게나.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마늘을 먼저 볶다가 매운 향이 날아가면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주시게. 양파가 투명해지면 간장과 올리고당을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푹 졸이는 거지. 이렇게 만든 조림을 밥 반찬으로 매일 한두 숟가락씩 드셔보시게. 며칠만 지나도 몸이 따뜻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며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게야.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밭에서 나는 산삼과 황금을 한데 모은 천연정력제라네. 마지막 세 번째는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불안한 어르신들을 위한 연근 쑥차라네. 연근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니 이 둘을 함께 마시면 그야말로 천연 수면제가 따로 없지. 만드는 법은 깨끗이 씻어 얇게 썬 연근을 햇볕에 바싹 말리고 말린 쑥도 준비하게나. 찻잔에 말린 연근 두세 조각과 말린 쑥 한 꼬집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정도 우려내면 구수하고 향긋한 연근과 쑥의 향기가 온몸을 감쌀 게야.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이 차를 한 잔 마셔보시게. 400년 전 내가 수많은 불면증 환자에게 권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혜의 차라네. 어르신들,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 무, 마늘, 쑥, 연근, 양파. 이 흔하디흔한 채소들이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약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렸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아무리 좋은 약도 억지로 먹으면 병이 되네. 욕심을 버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가 나 웃으시게.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최고의 무병장수 비결이라네. 400년 전 내가 살던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네. 어르신들, 이 허준이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네. 부디 이 5가지 채소와 함께 오늘도 내일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게. 자, 이제 나는 다시 동의보감의 서재로 돌아가겠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부디 안녕히 가시게.